자, 여러분 홍기찬입니다. 오늘은 저 종합반 커리큘럼 내용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포스터에 담아놨지만 봐도 여러분들 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강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내년 상반기를 생각한다고 하면 예전처럼 뭐 토익 점수 만들고 자소서 내고 면접 보고 붙고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 요소들이 인적성 시험은 물론이거니와 복잡다양한 자소서의 항목들, 굉장히 심도 깊게 진행되는 면접들,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6년 상반기를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그 시즌에 대비하기 위해 과연 나는 어떤 부분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 취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요소를 뭐 삼성은 물론이거니와 대기업, 중견기업 다 제가 좀 아울러서 공기업까지 같이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타겟 선정이죠. 여러분들의 목표. 타겟이라고 하면 결국 세 가지가 될 거예요. 업계, 기업, 직무가 되겠죠. 이 세 가지를 선정하는 게 여러분들 취업의 첫 단추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즘 저도 이 일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 채용 프로세스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5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15년 하반기부터 삼성의 직무적합성 평가가 시행이 됐어요. 과거에는 누구나 사트 시험장에 갈 수 있었는데 직무적합성 평가를 패스가 돼야 지사 시험장에 갈 수 있게 이제 채용 프로세스에 큰 변화가 생겼죠. 삼성은 뭐 대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채용 프로세스의 스탠다드 모범 표준이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른 기업에도 횡전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NCS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업계에 다양한 직무들이 있을 것인데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네가 어떠한 이력과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 플랜을 잡아놨거든요. 결국 그거에 맞춰서 지금 채용 프로세스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야기하고요. 삼성도 얘기해요. 그 핵심은 뭐다?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겟은 결국 여러분들의 직무 선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서부터 직무적합성 평가에 대해서도 강조했었고 제 책 직무별 취업 비법서를 제가 써오면서도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직무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공계 직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수강 이력을 아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내가 어떤 계열사 어떤 직무를 선정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 것이냐 이런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정부에서도 이제는 스펙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과거 경험과 미래 계획과 그 직무와 관련된 열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NCS 채용 프로세스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취업이 너무 힘드니까 전략을 잘못 잡아요. 그러니까 선취업 후 직무로 플랜을 잡게 되는데 요즘은 직무를 모르면 여러분들 취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 삼성전자에 왜 지원했어?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삼성전자의 IoT를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그런 비전 때문에 내가 지원했다? 그거는 삼성이 잘 나가니까 내가 거기다 밥숟가락을 놓겠다? 이런 논리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채용 프로세스 상에서 결국 취업은 다른 친구들과 차별화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쓸 때를 보면 대부분 무의미한 기업 칭찬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인성적인 강점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게 돼요. 물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다른 친구들과 여러분들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입니다. 그러면 그 경험을 극대화시켜서 기업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 사전 작업, 다시 말해 직무에 대한 이해가 명확히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책이 다른 취업 서적들보다는 조금은 좀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해하게 좀 독해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강연 때 여러분들이 직무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한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직무들은 또 유기적으로 많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를 할 때 제가 백날 앞에서 떠들어 봐야 여러분들이 고집들을 꺾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1대1로 오프라인 컨설팅, 스캔 미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캔 미팅을 시행을 해서 여러분들의 타겟, 업계, 기업, 직무 요걸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덧대어서는 자기소개서 내용들을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개인별로 실시를 하게 돼요. 이게 원스텝입니다. 그래서 채용의 가장 중요한 기반을 저하고 같이 끌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자 여러분들이 이제 타겟 선정이 완료가 됐어요. 그럼 이제 뭐 써야 돼요? 자소서 써야겠죠? 자기소개서.
요즘 자소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 직무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이력을 아주 꼬치꼬치 디테일하게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요즘 보면은 뭐 아주 그냥 에세이 항목, 논술 항목 같은 기업의 전략과 비전을 직접 뽑아내라. 현직자들도 접근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자소서 미션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도 제가 강연도 진행을 하고 첨삭도 별도로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작성에 대한 제 강연이라든가 첨삭이 이루어질 거고요. 요건 여러분 수업 진행되는 제가 좀 굉장히 긴 기간 12주 동안 꾸준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하고 계속 소통을 진행하게 되실 거예요. 자, 자소서 그 다음은 뭘까요? 여러분들을 가장 강력하게 괴롭히는 인적성입니다. 자, 인적성 시험은 제가 삼성 G사 베이스로 강연을 주로 해요. 왜 그러냐면 삼성의 출제 범주가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무적합성 평가가 진행된다고 해도 지금 10만 명이 보통 삼성 그 직무적합성 평가, 다시 말해 첫 도전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6만 명 정도가 G사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하고 월등히 많은 여러분들이 인적성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물론 G사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시험이 떨어진 다음에 다른 기업들, 지금 P&G 같은 외국계 기업들도 적성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하고 또다시 경쟁하게 될 친구들은 통상적으로는 G사 시험을 공부한 친구들이에요. NCS도 그 출제 범주나 내용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 베이스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인적성 시험의 장르를 보면 언어, 수리, 추리, 그리고 시각적 사고, 직무상식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 그러니까 늘상 나오는 거 농도 문제, 속도 문제, 증감 문제, 일률 문제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패턴만 알면 당연히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자료 해석 그 그래프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지금 이 표에 보이지 않는 값을 추론하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자료 해석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제가 강연 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리 파트. 추리 파트는 이제 3단 논법 같은 정형화된 논리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논리 게임 문제인데 이 추리 파트는요, 눈으로 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으로 푸셔야 됩니다. 문제를 음미하고 있을 시간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없거든요. 그래서 좀 도식화시키는 기법, 손으로 빨리빨리 문제를 정형화시키는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각적 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 사고의 유형의 폭이 넓어요. 한 9가지 정도 패턴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나 제가 LG 인적성도 같이 책도 내고 강연도 하고 있는데 LG나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각적 사고의 난이도가 어려워요. 굉장히 도식적인 추리 기법들, 바코드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들, 그래도 여러분들 문제 패턴을 알고 시험장에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무상식. 직무상식은 주로 이제 경제 경영, 그 다음에 과학 IT, 역사 파트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역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강연 때 주요 내용들을 정리할 거고요. 또 이 부분은 GS, SK, 현대, SA, 또 몇몇 CJ 계열사에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 관련된 부분도 정리를 하고요. 과학 IT는 IT 요즘 최신 트렌드, 그 다음에 물리화학의 기본적인 과학 내용도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도 강연 때 이야기할 거고요. 경제 경영 같은 데는 이것도 3등분인데요. 미시, 거시, 일반 경영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토론 면접이라든가 임원 면접장 가서도 여러분들한테 면접장의 재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이라든가 금융법 논술 주제에도 직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제가 같이 정리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인적성 관련돼서 강의를 진행하고 마지막 때는 실전처럼 똑같이 시간 재면서 제가 출제한 G사 모의고사까지 여러분들이 풀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면접이죠. 자, 그래서 면접에서는 저는 요즘 강조하는 건 삼성의 창의성 면접이라든가 그 다음에 삼성의 PT 면접. 삼성의 창의성 면접은 뭐 이런 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서점에서 요즘 대형 서점 가보면 휴대폰으로 도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저작권 문제라든가 또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봐라 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PT 면접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전공 관련된 심화된 지식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PT는 저는 툴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소리냐면 엄청나게 창의적인 이력으로 어필할 수 있는 구직자는 많지 않거든요. 결국 논리력 싸움이에요. 논리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경제, 경영, 식스시그마, 기획, 마케팅 뭐 이런 데서 쓰는 분석 툴이나 기법들, 다이아그램, 도표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PT가 쉬워지고 격이 올라갑니다. 저는 거기에 집중해서 강연 진행할 거고 또 면접 피드백도 실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CJ나 요즘 금융권, 현대도 그렇고 롤플레이 면접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똑같이 시간 재고 한번 시뮬레이션해 보면서 그런 롤플레이 면접에 대한 기법에 대해서도 제가 강연 때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2주 동안 요 모든 부분들을 다 같이 아울러서 진행을 할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12주로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강연은 강연대로 진행을 하고요. 스터디 모임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 스터디를 제가 관리 감독할 거예요. 그래서 강연은 저한테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스터디를 하면서 여러분들 팀원들끼리 또 모의 면접이라든가 실습들을 또 진행을 하고 또 인적성에 나오는 부분들도 역할들을 다 나눕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학생들끼리 시너지가 날 수 있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너스 특강을 제 생각에 한 두세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 중에 어디 얘기하기도 창피할 만큼이나 기초 수학에 대한 현저한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수학 특강도 이거 완전 생기초 산수 강의가 될 거예요. 그것도 한번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NCS 관련돼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여러분들의 직무와 관련된 수행 준거 내용들을 정리하기가 버거워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도 제가 추가적으로 강연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현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비 특강 관련돼서도 이거는 이제 강연 외 별도로 보너스 강의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저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또 여러분들 면접기에 잡히게 되면 기업 분석 자료라든가 면접 후기들을 제가 별도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 별도의 저 오비 제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현직자들과의 네트워킹을 좀 공고하게 다지는 시간까지 같이 병행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나는 감이 안 온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저한테 편하게 메일이나 쪽지 같은 걸 주시면 제가 회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적성은 저하고 문제 풀면서 한 권 정도는 자연스럽게 풀게 될 거고요. 또 스터디를 통해서 또 문제집을 또 여러 권 풀게 제가 그렇게 좀 압박을 통해서 꾸준히 끌어갈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취업 강의를 한 지가 오래됐는데 점점점 취업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힘들어지는 이유가 경쟁률도 있지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뭐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대생들이 무슨 한국사도 공부해야 되고 인문학도들이 무슨 마케팅 전략도 알아야지 자소서를 쓸 수 있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제자리 걸음하고 계시면 제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뒤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계획 잡고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업은 여러분 하기 싫은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익숙한 것만 잡고 계시면 안 돼요. 토익은 물론 지금도 보는 기업들이 있지만 대세에서 벗어난 지가 한참 됐어요. 내가 토익 점수 올리는 게 나한테 익숙하니까 그것만 하고 있는다. 학점 관리만 계속 하고 있는다. 그러게 되면 프로세스 전형이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익숙하지 않고 어색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취업에 좀 한 걸음이라도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도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시즌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 홍기찬이었습니다.